미안하다, 아빠 때문에 네가. 괜찮아요. 아빠 제 걱정 그만하시고 얼른 쾌차하세요. 로아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돈 때문에 시집 온다며? 젊은 나이에 안 됐네. 수군거리는 하객들의 소리에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밀려들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남자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슬퍼 보였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조용히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조롱 속의 결혼식을 마치고 따로 자게 된 두 사람. 쿵 하고 침대에서 발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들지 못하고 있던 로아는 머리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소리지?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한노아는 29살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고 점심엔 동료들과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퇴근 후엔 편의점 알바를 하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그 평범한 일상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새벽 5시 로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피곤에 지친 몸을 억지로 일으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한노아 씨 맞으시죠? 아버님 빚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이번 주까지 이자 3천만 원 입금 안 되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차갑고 기계적인 목소리였습니다. 로아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지금 많이 편찮으셔서요.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그런 사정은 저희가 알 바 아닙니다. 기한 안에 입금 없으면 집 압류 들어갑니다.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로아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천만 원. 이자만 3천만 원이라니. 원금은 무려 48억이었습니다. 아버지 한도성은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하셨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분이셨죠. 하지만 몇 년 전 대형 프로젝트에 투자했다가 거래처가 부도를 내면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보증을 섰던 돈까지 합쳐지면서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48억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되어버렸습니다. 로아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지만 그나마 이곳이 로아의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김치와 계란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로아는 물 한 잔을 마시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회사 일 끝나고 편의점 알바, 그리고 주말엔 카페 아르바이트까지. 3개의 일을 하고 있었지만 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로아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로아는 요양병원에 계신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아버지 병실 문을 열었을 때 로아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한도성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66의 나이가 무색하게 머리는 새하얗게 새어 있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아빠. 로아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한도성이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미안함과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로아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아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로아는 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내가 다 망쳐놨구나. 너까지 이렇게 고생시키고. 아버지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로아는 울음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제가 뭐라도 방법을 찾을게요. 하지만 로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48억이라는 돈은 평범한 회사원이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라는 걸.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로아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울 시간도 무너질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로아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노아 씨 맞으시죠? 처음 듣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나이 지긋한 하지만 차분하고 품이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제 소개는 만나서 하겠습니다. 로아 씨께 좋은 제안이 있어서요. 내일 저녁 7시 청담동 르메르 레스토랑으로 오실 수 있으세요?
저 무슨 일이신지. 아버님 빚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꼭 오세요.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로아는 휴대폰을 든 채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빚을 해결할 방법이라니. 의심스러웠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로아는 청담동의 고급 레스토랑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엔 감히 들어갈 엄두도 못 낼 곳이었습니다. 입구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로아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한노아 씨 맞으시죠?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로아가 도착한 곳은 프라이빗 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럭셔리한 공간이었죠. 그곳엔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우아하고 세련된 차림의 여자였습니다. 진주 목걸이와 명품 핸드백이 그녀의 신분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앉으세요. 여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로아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백미란이라고 합니다. 윤화그룹 회장의 부인이죠. 윤화그룹. 제게 서열 10위 안에 드는 대기업이었습니다. 로아는 긴장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아 씨 아버지 빚이 48억이라고 들었어요. 참 안 됐습니다. 백미라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로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가 그 빚을 모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로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백미란을 바라봤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백미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들과 결혼해 주세요. 순간 로아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결혼이라니. 우리 아들 윤지연은 불의의 사고로 하반신을 못 쓰게 되었습니다. 휠체어 신세죠. 아시겠지만 그런 남자와 결혼하려는 여자는 없습니다. 백미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로아 씨 같은 처지라면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모욕적인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로아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으니까요. 생각해보세요. 하루만 시간을 드릴게요. 백미라는 명함을 테이블에 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로아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만이 방 안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로아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로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혼. 모르는 남자와의 결혼. 그것도 거래로. 하지만 아버지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미안하다 로아야.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로아는 백미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정하셨나요? 백미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로아는 눈을 감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받아드리겠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계약서는 내일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로아는 휴대폰을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로아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지 일주일 만에 로아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준비할 시간도 마음의 준비를 할 여유도 없었죠. 결혼식장은 서울 한복판의 특급 호텔이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하얀 꽃들로 가득한 예식장. 평소 같았으면 로아가 꿈도 못 꿀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로아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대기실에서 웨딩드레스를 입은 로아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새하얀 드레스, 곱게 올린 머리, 화려한 화장. 겉모습은 행복한 신부 같았지만 거울 속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로아야. 문이 열리고 아버지 한도성이 들어오셨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계셨지만 오늘만큼은 억지로라도 정장을 차려입으셨습니다. 딸의 결혼식이니까요. 아빠. 로아가 아버지께 다가갔습니다. 미안하다 로아야. 정말 미안해. 아빠 때문에 네가.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로아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만큼은 울 수 없었습니다. 시간 되셨습니다. 직원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로아는 아버지의 휠체어를 밀며 예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예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웅장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로아가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신부 측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 회사에서 일했던 직원 2명이 전부였습니다. 반면 신랑 측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재벌가 사람들, 사업가들, 임원들. 모두 무표정한 얼굴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로아는 천천히 버진로드를 걸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로아에게 쏠렸습니다. 그 시선들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가 신부래. 돈 때문에 시집 온다던데. 불쌍한 건지 똑똑한 건지. 재벌가 며느리 자리가 그렇게 쉬운 줄 알았나.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로아는 고개를 들고 앞만 보며 걸었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밀려왔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단상 위에 신랑이 보였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남자. 윤지연. 32살의 남자는 깔끔한 턱시도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준수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앞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죠. 로아가 단상 앞에 섰을 때 지연이 고개를 들어 로아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은 슬펐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례가 식을 진행했습니다. 형식적인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신랑 윤지연 씨, 신부 한노아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예. 지연의 대답은 작고 낮았습니다. 신부 한노아 씨, 신랑 윤지연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로아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목구멍이 꽉 막힌 것 같았습니다. 예. 간신히 대답이 나왔습니다. 이제 두 분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주례의 선언이 떨어졌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그 박수는 차갑고 형식적이었습니다. 지연이 천천히 로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니, 휠체어를 직접 굴려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로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미안하다니. 결혼식장에서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로아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넓은 홀에 테이블들이 차려졌고 하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로아는 신부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저쪽에서 아버지인 회장과 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로아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축하 인사를 건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마치 로아는 투명인간 같았습니다. 불쌍하긴. 저 나이에 저런 신랑감을 만나다니. 뭐 어때? 재벌가 며느리 됐잖아. 평생 먹고 사는 건 해결됐지. 그래도 신혼부터 저러면. 쯧쯧. 멀리서 중년 부인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로아는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로아 씨. 백미란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시어머니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엔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집 며느리네요. 잘 부탁합니다. 말은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네, 어머님. 로아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몸이 불편해서 많이 힘들 거예요. 하지만 며느리 된 도리는 해야겠죠? 백미라는 로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 손길은 위로가 아니라 경고 같았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현명한 선택이에요. 백미라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로아와 지연은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고급 세단 안. 운전기사가 차를 몰았고 뒷좌석엔 로아와 지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로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낯선 풍경, 낯선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차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저택 같은 큰 집이 나타났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기사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로아가 내리고 직원들이 지연의 휠체어를 내려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도련님, 마님. 집사와 가정부들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아는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집안은 넓고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거대한 샹들리에. 하지만 온기는 없었습니다. 차갑고 쓸쓸한 느낌만 감돌았습니다. 마님, 안방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정부가 로아를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침실이 나왔습니다. 킹사이즈 침대와 드레스룸, 화장대까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도련님은 곧 올라오실 겁니다.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가정부가 나가고 로아는 혼자 남았습니다. 로아는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웨딩드레스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봤습니다. 낯선 남자와 낯선 여자. 이제 부부라는 이름으로 한 공간에 있게 된 두 사람. 침대로 옮겨드릴까요? 로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휠체어에서 침대로 몸을 옮겼습니다. 힘들어 보였지만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로아는 화장대 앞에 앉아 화장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너머로 지연이 보였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지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로아도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로아는 화장을 모두 지우고 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반대편 끝에 누웠습니다. 불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이것이 로아의 신혼 첫날 밤이었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이렇게 가는구나. 로아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로아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죠. 옆에선 남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로아는 조심스럽게 몸을 돌렸습니다. 남편은 침대 반대편에서 깊이 잠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 되는 거구나. 로아는 눈을 감으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스락.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로아는 눈을 떴습니다. 남편 쪽에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로아는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혹시 화장실에 가려는 건가 싶어 도와드려야 하나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스르륵 이불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내려서는 소리. 발이 바닥에 닿는 소리. 로아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걷고 있는 건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로아는 조금씩 눈을 떴습니다. 어둠에 적응한 눈으로 남편 쪽을 바라봤습니다. 윤지연은 침대에서 내려와 서 있었습니다. 휠체어 없이, 아무 도움 없이 멀쩡하게 두 발로 서 있었습니다. 로아는 입을 막았습니다. 비명이 나올 뻔했습니다. 지연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걸음걸이는 조금 느렸지만 분명히 걷고 있었습니다. 하반신 마비라던 사람이 걷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로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서류 뭉치 같았습니다. 로아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지연이 서류를 보며 뭔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의 옆 얼굴이 달빛에 비쳤습니다. 낮에 보던 순하고 무기력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날카롭고 차갑고 뭔가를 계획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지연은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고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로아는 재빨리 눈을 감았습니다. 자는 척했습니다. 지연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불을 덮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로아는 눈을 감은 채 심장 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쿵쾅쿵쾅. 너무 크게 뛰어서 들릴까봐 무서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로아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남편은 다시 잠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로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걸을 수 있다는 것을,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것을. 왜 거짓말을 한 거지? 로아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남편을 깨워 따져 물을 수는 없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로아는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7시쯤 되었을 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련님, 마님, 아침 식사 준비되었습니다. 가정부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연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로아를 바라봤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어젯밤과 달리 부드럽고 약해 보였습니다. 연기였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로아는 겉으로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움과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로아는 지연의 휠체어를 밀어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넓은 식탁에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백미란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잘 잤니, 로아?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네. 어머님, 우리 지연이 돌보느라 힘들지?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로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로아는 지연의 식사를 도왔습니다. 음식을 잘라주고 물을 따라주고. 지연은 순순히 로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마치 정말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하지만 로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젯밤 혼자 걸어 다녔다는 것을. 도대체 왜? 식사가 끝나고 백미라는 볼 일이 있다며 외출했습니다. 가정부들도 각자 일을 하러 갔습니다. 로아와 지연만 거실에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로아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뭐가 나오는지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로아 씨. 갑자기 남편이 불렀습니다. 로아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지연이 로아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달랐습니다. 낮에 보이던 순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어젯밤 보셨죠? 로아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걷는 걸 보셨을 겁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로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놀라셨을 거예요. 당연합니다. 지연은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대낮에 로아 앞에서 두 발로 걸었습니다. 로아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기. 조용히 하세요. 지연이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댔습니다. 이 집엔 감시 카메라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긴 사각지대예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로아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걸을 수 있으면서 왜 숨기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복잡한 이유가요. 지연은 창가로 걸어가 밖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왜 사고를 당했는지 아세요? 교통사고라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고가 아니었어요. 지연이 돌아서서 로아를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로아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백미란이 사주한 일입니다. 네. 로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윤화그룹의 장남이었습니다. 후계자 자리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죠. 하지만 새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후계자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없애려 한 거예요. 사고를 꾸몄습니다. 브레이크를 고장내고 트럭과 충돌하게 만들었죠. 그럼 정말로 하반신이? 처음엔 정말 다쳤습니다. 심각하게요. 의사들도 다시 걷기 힘들 거라고 했죠. 지연은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재활했습니다. 혼자서 몰래 아무도 모르게 다시 걷는 법을 익혔어요. 왜요? 왜 숨긴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지연이 로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가 회복됐다는 걸 알면 새어머니는 또다시 저를 제거하려 할 겁니다. 이번엔 확실하게요.
그래서 전 계속 약한 척, 무력한 척 해야 했습니다. 로아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나는? 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도 이용당한 겁니다. 지연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새어머니는 제게 배경 없는 약한 며느리를 일부러 들여보낸 거예요. 못 걷는 장남과 가난한 며느리. 그 조합이면 저는 완전히 무력해 보이니까요. 로아는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거짓말이죠. 이럴 수가. 미안합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지연은 로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은 희생양이었습니다. 저도 미안합니다. 로아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분노와 배신감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럼 이제 어떡하라는 거예요?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도와주세요. 지연이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저와 함께 싸워주세요. 증거를 모아 새어머니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도 저도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왜 제가 그래야 하는데요? 선택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 집에 들어온 이상 당신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새어머니는 이용 가치가 없으면 사람을 버립니다. 로아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목숨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연은 다시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무기력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로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자신이 발을 들인 곳이 어떤 곳인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로아는 또다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계획된 사고, 살해 시도, 음모. 믿기 힘든 일들이었지만 남편의 진지한 눈빛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로아는 겉으로는 평범한 며느리처럼 행동했습니다. 시어머니께 인사하고 남편을 돌보고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정말 믿어도 되는 걸까? 사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백미란이 외출하고 가정부들도 모두 퇴근한 시간. 로아와 지연만 집에 남았습니다. 지연이 로아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생각은 해보셨나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세요. 로아가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사고가 계획된 거였다는 증거요. 그걸 봐야 믿을 수 있어요. 지연은 잠시 로아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여드리죠. 지연은 서재 책장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니, 휠체어를 굴려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특정 책 한 권을 빼내자 뒤에 작은 금고가 나타났습니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안전한 공간입니다. 지연은 비밀번호를 누르고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노트북과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로아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지연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건 제 차에 있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사고 당일 거예요.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2년 전 겨울, 눈 내리는 날의 영상이었습니다. 지연이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강변 도로였습니다. 차는 천천히 달리고 있었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안 듣더군요. 화면 속 지연이 당황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핸들을 돌리려 했지만 차는 미끄러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반대편에서 대형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들이받았습니다. 쾅!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화면이 흔들리고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꺼졌습니다. 로아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트럭 기사는 졸음운전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었어요. 지연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건 사고 일주일 전 제 차가 정비소에 맡겨졌던 기록입니다. 화면엔 정비 기록서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맡긴 적이 없는 정비 내역이에요. 누군가 제 차를 몰래 정비소에 가져갔고 브레이크 계통을 조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알 수 있죠? 사고 후 제가 사람을 고용해서 조사했습니다.
그 정비사를 찾아냈어요. 지연은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때 정말 미안합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떨리는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시킨 겁니까? 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여자분이었어요. 나이 지긋한. 돈을 주더군요. 5천만 원을. 브레이크만 살짝 건드리라고, 아주 조금만 이상하게 만들라고. 그 여자 이름이 뭡니까? 모릅니다. 하지만 윤화그룹 명함을 갖고 있더군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로아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트럭 기사는요? 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고 후 1년 만에 출소했습니다. 음주도 졸음도 아니었는데 형량이 너무 짧았죠. 누군가 뒤에서 손을 썼다는 증거예요. 지연은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트럭기사 계좌로 입금된 내역입니다. 사고 직전 3천만 원이 입금됐어요. 서류에는 통장 사본이 있었습니다. 입금자는 김명수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김명수는 새어머니의 비서입니다. 오래전부터 새어머니의 뒷일을 처리하던 사람이에요. 로아는 서류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모든 게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당신은 아들인데. 피부치가 아니니까요. 지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새어머니는 제 친어머니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재혼하신 분이에요.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 친어머니는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암이었어요. 아버지는 5년 후 백미란과 재혼하셨죠. 새어머니께도 자식이 있습니다. 새어머니 전 남편과의 아들이 하나 있어요. 윤지우. 제 이복 동생이죠. 지금 30살입니다. 로아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지우는 똑똑합니다. 능력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장남이고 친어머니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항상 저를 후계자로 생각하셨습니다. 지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새어머니는 그게 못마땅했던 거예요. 자기 아들을 후계자로 만들고 싶었죠. 그래서 저를 제거하려 한 겁니다. 그럼 사고 후에는요? 사고 후 제가 하반신을 못 쓰게 되자 새어머니는 만족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위협이 아니었으니까요. 지연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안심할 순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당신을 들여보낸 거예요. 나를요? 약한 며느리. 배경도 없고 돈도 없고 빚만 가득한 집안의 딸. 그런 며느리가 있으면 저는 완전히 무력해 보이니까요. 로아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철저히 이용당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전 결심했습니다. 지연이 로아를 바라봤습니다. 죽은 척하지 않고 약한 척하며 증거를 모으기로요. 언젠가 반드시 새어머니를 무너뜨리겠다고. 혼자서요? 이 모든 걸 그랬습니다. 2년 동안 혼자서요. 지연은 다시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밤마다 몰래 재활 운동을 했습니다. 걷는 법을 다시 익혔어요. 낮엔 약한 척하고 밤엔 증거를 모았습니다. 로아는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2년 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까?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지연이 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있으니까요. 로아 씨, 저와 함께 싸워주시겠습니까? 로아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자신을 이용한 백미란에게, 자신을 도구처럼 취급한 사람들에게. 좋아요. 로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제가 모은 증거로 새어머니가 무너지면 우리 아버지 빚을 완전히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로아는 지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 결혼도 끝내게 해주세요. 전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적이 아닌 동맹으로서. 그럼 이제 뭘 해야 하죠? 로아가 물었습니다. 먼저 연기를 해야 합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지연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새어머니 앞에서 당신은 순종적이고 약한 며느리여야 해요. 그래야 방심하니까요. 알겠어요. 그리고 천천히 증거를 더 모아야 합니다. 결정적인 증거를요. 지연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새어머니의 비자금, 뒷거래 내역, 모든 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요. 로아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로아의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로아는 완벽한 며느리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시어머니께 공손히 인사하고 남편을 정성껏 돌보고 집안일도 열심히 도왔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백미란의 날카로운 눈빛이 늘 로아를 감시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로아가 남편의 재활운동을 돕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로아. 네, 어머님. 로아는 재빨리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잠깐 내 방으로 올라오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거절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네. 로아는 남편을 힐끗 보았습니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아는 시어머니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방은 넓고 화려했습니다. 명품 가구들과 비싼 그림들이 벽에 걸려 있었죠. 앉아. 시어머니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로아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차를 따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보름이 지났구나. 네, 어머님. 적응은 되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로아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로아야,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지연이는 몸이 불편해. 네.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지. 각오는 되어 있겠지? 어머님, 저는. 말 끊지 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네가 왜 이 집에 들어왔는지 나도 알고 너도 알아. 거래였지. 내 아버지 빚을 해결해주는 대신 넌 우리 지연이 평생 돌보기로 한 거야. 로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내 표정이 좀 이상하더구나. 시어머니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뭔가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은 얼굴이야. 혹시 딴 마음이라도 품은 건 아니겠지? 아닙니다, 어머님. 로아는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새로운 환경이 아직 낯설어서 그런 것뿐입니다. 시어머니는 한참 로아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로아야, 잘 들어. 이 집엔 규칙이 있어. 네. 순종하면 편해. 말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하고 조용히 살면 돼. 그러면 넌 재벌가 며느리로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어. 시어머니는 차를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네가 이상한 생각을 품거나 말썽을 부린다면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 빚은 해결해줬지만 다시 빚더미에 앉힐 수도 있단다. 그보다 더한 일도 가능해. 로아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알아들었니? 네, 어머님. 로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좋아. 이제 가봐도 돼. 로아는 후들거리는 다리로 일어나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무섭다. 정말 무서운 사람이야. 로아는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나요? 남편이 작게 물었습니다. 주변에 가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나중에 얘기할게요. 로아도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로아는 남편에게 시어머니와의 대화를 전했습니다. 역시 의심하고 있군요. 남편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무서워요. 당신. 우리 아버지까지 위협했어요. 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습니다. 더 조심하면 돼요. 남편이 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로아 씨, 지금 물러서면 안 됩니다. 새어머니는 이미 당신을 주시하고 있어요. 지금 그만두면 더 위험해질 겁니다.
알아요. 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동안은 더 조심하세요. 완벽한 며느리처럼 행동하고 절대 의심받지 마세요. 네. 며칠 후 로아는 집안을 돌아다니며 청소를 돕고 있었습니다. 2층 복도를 지나다가 문이 반쯤 열린 방을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서재였습니다. 로아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외출 중이었고 가정부들은 1층에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로아는 조심스럽게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서재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큰 책상 위엔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로아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살펴봤습니다. 대부분 회사 관련 문서들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책상 옆 서랍에서 가죽 가방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늘 들고 다니는 가방이었습니다. 오늘은 안 가져가셨나? 로아는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안에 수첩 하나가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이상한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계좌번호 같았습니다. 그리고 금액들. 5억, 10억, 20억. 이게 뭐지? 로아는 휴대폰으로 재빨리 사진을 찍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초점이 흐려졌습니다. 다시 찍었습니다. 딸깍.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로아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재빨리 수첩을 가방에 넣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온 순간 계단 아래에서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로아, 거기서 뭐하니? 시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로아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아, 어머님. 청소 중이었어요. 2층 화장실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시어머니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내 서재 문이 열려 있던데. 제가 청소하다가 실수로 문을 건드렸나 봐요. 죄송합니다. 로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 로아를 바라보다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안을 살피는 것 같았습니다. 로아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조심해라. 남의 방에 함부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어머님.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로아는 후들거리는 다리로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위험했어. 정말 위험했어. 하지만 로아는 중요한 단서를 찾았습니다. 수첩 속 숫자들. 분명 뭔가 의미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로아는 남편에게 찍어온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계좌번호네요. 남편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비자금 계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하셨어요, 로아 씨.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조사해봐야 합니다. 이 계좌들이 어디서 온 돈인지, 어디에 쓰였는지. 남편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 볼게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분명 실마리를 찾을 겁니다. 로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위험했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로아 씨. 남편이 로아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정말 위험했습니다. 다음부턴 더 조심하세요. 새어머니는 지금 당신을 의심하고 있어요. 알아요. 하지만 잘했습니다. 용기 있었어요. 남편은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로아도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의 동맹은 점점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또 흘렀습니다. 로아는 점점 이 집의 분위기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적응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로아는 정원에서 꽃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비서 김명수가 집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명수. 남편이 말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트럭 기사에게 돈을 준 바로 그 사람. 로아는 물뿌리개를 들고 자연스럽게 현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아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아, 마님. 안녕하세요. 김명수는 40대 중반의 날카롭게 생긴 남자였습니다. 눈빛이 차갑고 냉정해 보였습니다. 사모님을 뵈러 오셨나요?
네, 급한 보고 사항이 있어서요. 아, 그러시군요. 사모님은 2층 서재에 계세요. 감사합니다. 김명수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로아는 가정부에게 물뿌리개를 건네고 자연스럽게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계단 아래에 섰습니다. 2층에서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지연 도련님 상태는 여전합니까? 김명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당연하지. 계속 휠체어 신세야. 아무 문제 없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며느리는요? 아직 지켜보는 중이야. 순종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어. 로아는 숨을 죽였습니다. 더 주시하시겠습니까? 당연하지. 방심은 금물이야. 혹시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말씀하신 계좌 이동 건은 완료했습니다. 잘했어. 흔적은 없겠지? 물론입니다. 깨끗하게 처리했습니다. 대화는 계속 이어졌지만 로아는 더 듣지 못했습니다. 가정부가 복도로 나오는 바람에 로아는 재빨리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로아는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계좌 이동. 비자금을 옮기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로아는 남편에게 들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계좌를 옮기고 있다니. 뭔가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로아가 물었습니다. 아마 증거를 없애려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움직이기 전에 서둘러야 해요. 더 늦으면 증거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알아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편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오래 일했던 회계사예요. 정직한 사람이죠. 그분이 새어머니의 비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분인가요? 믿을 수 있습니다. 새어머니 때문에 회사에서 쫓겨난 분이거든요. 억울한 일을 당하셨죠. 며칠 후였습니다. 남편이 그 회계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장시간 외출한 틈을 타서였습니다. 도련님, 오랜만입니다. 50대 중반의 온화해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박재민이었습니다. 박 선생님 감사합니다. 남편이 인사했습니다. 이쪽은 제 아내 로아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로아도 인사했습니다. 박재민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조사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마님께서 찍어오신 계좌번호들을 추적했습니다. 모두 페이퍼 컴퍼니로 위장한 비자금 계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되나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금액만 200억이 넘습니다. 로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200억이라니. 이 돈들은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겁니다. 지난 10년간 조금씩 빼돌렸어요. 박재민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좌들로 부동산도 매입했습니다. 모두 백미란 여사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요. 증거가 확실합니까? 네. 여기 거래 내역과 부동산 등기 부등본 사본이 있습니다. 박재민은 서류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남편은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로아도 옆에서 함께 봤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돈의 흐름, 부동산 매입,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시어머니의 손길.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해요. 로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고에 대한 증거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비자금만으로는. 맞습니다. 박재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조사했습니다. 그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도련님 사고 당시 트럭 기사에게 들어간 돈의 출처를 찾았습니다. 정말입니까? 남편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네. 비자금 계좌 중 하나에서 나간 돈입니다. 날짜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비자금과 사고가 연결되는 증거. 박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남편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천만에요, 도련님. 저도 억울했던 일이 있었으니까요. 박재민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백여사 때문에 회사에서 쫓겨날 때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민이 돌아가고 로아와 남편만 남았습니다. 이제 정말 할 수 있겠네요. 로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이제 준비가 거의 끝났습니다. 남편은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해요. 한 번에 모든 걸 공개해야 합니다. 언제요? 다음 달 임원회의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모든 임원들이 모이는 자리죠. 남편의 눈빛이 결연해졌습니다. 그때 모든 걸 밝히겠습니다. 로아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죠. 남편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습니다. 2년 동안 준비한 일이에요. 로아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2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견뎌온 사람. 저도 끝까지 함께 할게요. 로아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로아를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로아 씨. 당신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동맹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관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로아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희망이 더 컸습니다. 마침내 진실을 밝힐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지만 곧 거센 폭풍이 몰아칠 것이었습니다. 로아는 잠들기 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희망의 불씨가 로아의 마음속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임원회의까지 2주일이 남았습니다. 로아와 남편은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를 완전히 무너뜨리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했습니다. 결정적인 자백. 새어머니가 직접 인정하는 증거가 있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어떡해요? 그분이 순순히 인정할 리 없잖아요. 그래서 함정을 놓아야 합니다. 남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로아 씨, 제가 하나 부탁할 게 있습니다. 뭔데요? 새어머니 앞에서 제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고 말해주세요. 로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어머님이 의심하지 않을까요? 의심하는 게 목적입니다. 불안하게 만들어야 해요. 남편이 설명했습니다. 새어머니가 초조해지면 실수를 하게 될 겁니다. 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기회가 왔습니다. 시어머니와 로아가 함께 차를 마시는 자리였습니다. 요즘 지연이 상태는 어떠니? 시어머니가 무심한 듯 물었습니다. 로아는 잠시 망설이는 척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사실은요. 뭐가? 요즘 남편이 다리에 감각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시어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찻잔을 든 손이었습니다. 뭐라고?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하셨대요. 재활 치료가 효과를 보고 있다고요. 로아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정말로 걸을 수 있게 되는 거 아닐까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재빨리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그래. 그럼 좋은 일이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정말 그렇게 말했니? 네, 어머님. 다음 주에 정밀 검사를 한다고 하셨어요. 로아는 계획대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쩌면 회복할 수도 있다고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차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급한 일이 생각났다. 먼저 올라가 보마. 네, 어머님. 시어머니가 사라진 후 로아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손에 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잘했어. 분명 불안해하셨어. 그날 밤 로아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복도에서 누군가 통화하는 소리였습니다. 로아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복도 끝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비서, 지금 당장 확인해봐. 지연이 담당 의사가 정말 그런 말을 했는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만약 정말이라면. 아니, 그럴 리 없어.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떻게든 막아야 해.
다시 일어서게 할 순 없어. 절대로. 로아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남편을 무력하게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필요하면 의사를 바꾸든지 해. 알았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로아는 재빨리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을 깨웠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방금 전화하시는 걸 들었어요. 로아는 들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남편은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대로네요. 불안해하고 있어요. 무섭지 않으세요? 또 뭔가 시도할 수도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이미 대비하고 있어요. 남편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제 경호원을 배치해뒀습니다. 당신도 저도 안전할 거예요. 그로부터 이틀 후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비서 김명수가 집을 방문했습니다. 로아는 거실에서 그들의 대화를 몰래 들었습니다. 사모님, 확인해봤습니다. 도련님 담당 의사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럼 로아가 거짓말을 한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니면 도련님이 로아에게 거짓말을 한 걸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거짓말을 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혹시 도련님이 뭔가 의심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김명수의 말에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도 안 돼. 지연이가 뭘 안다는 거야? 혹시 모르니 조심하시는 게. 아니야. 절대 그럴 리 없어. 시어머니는 자신을 다독이듯 말했습니다. 지연이는 아무것도 몰라. 그냥 우연이야. 하지만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로아와 남편은 서재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함정이 잘 작동하고 있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새어머니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전한 건가요? 어머님이 또 무슨 짓을 할지. 걱정 마세요. 남편은 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 녹음 장치를 곳곳에 설치했습니다. 새어머니가 뭔가 지시하면 다 기록될 거예요. 정말 치밀하시네요. 로아는 감탄했습니다. 2년 동안 준비한 일입니다. 남편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또다시 김명수와 통화하는 장면이 녹음되었습니다. 김 비서, 혹시 모르니 지연이 재활치료를 방해할 방법을 찾아봐. 어떻게 말입니까? 의사를 회유하든지 치료 장비를 고장 내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연이가 회복하지 못하게 해. 알겠습니다. 이 대화는 고스란히 녹음되었습니다. 남편은 녹음 파일을 들으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제 완벽합니다. 이걸로 충분한가요? 로아가 물었습니다.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남편은 파일을 저장하며 말했습니다. 비자금 증거, 사고 증거, 그리고 현재 진행형인 범죄 시도까지. 이제 새어머니는 절대 빠져나갈 수 없어요. 로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며칠만 더 기다리면 되는 거죠? 네. 임원회의 날까지만요. 남편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날이 끝이자 시작이 될 겁니다. 로아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깔려 있었지만 곧 새벽이 올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로아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모든 게 끝나고 나면. 무섭죠. 남편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거짓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진실 속에서 살고 싶습니다. 로아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함께 할게요. 끝까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힐 그날을 위해. 임원회의 사흘 전이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아침, 로아가 남편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비서 김명수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사모님 계십니까? 2층에 계세요. 로아가 대답했습니다. 김명수는 급하게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로아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의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박재민이. 로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박재민, 남편을 도와주던 그 회계사였습니다. 로아는 조심스럽게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재민이 우리 자금 흐름을 조사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김명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사람이 감히 어디까지 알아낸 거야?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비자금 계좌들을 추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막아. 어떻게든 입을 막아야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로아는 급히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로아는 숨을 헐떡이며 들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박 선생님께 연락해야 합니다. 남편은 재빨리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해요. 박 선생님은 항상 전화를 받으시는데. 남편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혹시. 로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남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도련님. 저 박재민입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박 선생님, 괜찮으세요? 지금 위험합니다. 백여사 쪽에서 사람을 보냈어요. 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디 계세요? 제가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미 안전한 곳으로 피했어요. 박재민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련님, 조심하세요. 백여사가 뭔가 눈치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도 조심하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남편은 휠체어에 앉은 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떡해요? 계획이 들킬 수도 있어요. 로아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기회일 수 있습니다. 남편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새어머니가 조급해지면 더 큰 실수를 할 거예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시어머니가 로아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로아. 네, 어머님. 요즘 지연이랑 뭐하고 지내니? 별다른 건. 그냥 평소처럼. 평소처럼. 시어머니의 눈빛이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너희 둘이 밤늦게까지 서재에서 뭐하는지 나도 다 알아. 로아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냥 남편이 책 읽는 걸 도와드리고 있어요. 책? 시어머니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나를 바보로 아니? 뭔가 꾸미고 있는 거 알아. 순간 식탁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너도 마찬가지야, 지연아. 시어머니가 남편을 쏘아봤습니다. 최근 들어 내 행동이 이상해. 뭔가 숨기고 있지? 어머니께서 오해하고 계십니다. 남편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냅킨을 내던지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아. 계속 숨겨봐. 하지만 명심해. 이 집에서 내 눈을 피할 순 없어. 시어머니는 식당을 나갔습니다. 로아와 남편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들켰어요. 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아는 건 아닙니다. 의심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로아 씨. 남편이 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버텨야 합니다. 그날 밤 로아는 불안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로아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빠? 왜 그래? 방금 이상한 사람들이 병원에 왔다 갔어. 너희 시댁 사람들인 것 같던데. 로아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했어? 별말은 안 했어. 그냥 내 아버지가 여기 계신다는 걸 확인하고 갔어. 하지만 눈빛이. 아버지의 목소리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로아야,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니? 아니야, 아빠.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할게. 전화를 끊고 로아는 남편을 깨웠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우리 아버지한테까지 손을 뻗쳤어요. 남편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움직이는군요.
어떡해요? 아버지가 위험해요. 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경호팀을 보내겠습니다. 장인 어른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제 사람들을 믿으세요. 절대 아무 일 없을 겁니다. 하지만 로아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윤강우 회장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에는 회사에서 거의 생활하시는 분이었는데 갑자기 집으로 오셨습니다. 어보, 집에 웬일이세요? 시어머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냥 아들 얼굴 보고 싶어서. 회장은 거실로 들어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아, 내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저 그렇습니다. 회장은 한참 남편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구나.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 누군가 우리 회사 자금 흐름을 조사하고 있다더구나.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그게 당신한테 묻는 게 아니야. 회장은 시어머니를 제지하고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연아, 네가 알고 있는 게 있으면 아버지한테 말해라. 남편은 잠시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이틀 후 임원회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회의에서? 네. 모든 분들 앞에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회장은 남편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뭔가 알아차린 듯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알았다. 기다리마.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급히 회장을 따라갔습니다. 여보, 지연이가 무슨. 당신도 그때 보면 알게 될 거요.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로아와 남편만 거실에 남았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로아가 작게 말했습니다. 네.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남편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이틀 후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밝았습니다. 임원회의 날, 모든 진실이 밝혀질 그날이었습니다. 로아는 새벽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떨리시죠? 로아가 작게 물었습니다. 네. 2년을 준비했는데도 떨리네요. 남편도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낼 때가 됐어요. 남편은 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로아 씨,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야말로요. 로아도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백미라는 평소와 달리 화려하게 치장하고 나타났습니다.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회의, 중요한 날이지. 시어머니가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뭘 말할 건지 궁금하구나. 기대하마. 시어머니의 목소리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직도 자신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다고 믿는 것 같았습니다. 오전 10시. 윤화그룹 본사 회의실. 넓은 회의실에는 임원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긴 테이블 양쪽으로 중역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상석에는 회장 윤강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 시어머니 백미란이 앉았습니다. 남편은 휠체어를 타고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로아가 휠체어를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도련님께서 오셨습니다. 비서가 안내했습니다. 남편은 테이블 한쪽 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로아는 회의실 밖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로아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고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연이가 할 말이 있다고 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남편에게 쏠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아, 말해보거라. 회장이 말했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반드시 알려드려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또렷했습니다. 2년 전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반신 마비 진단을 받았죠. 임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고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누군가 죄를 제거하기 위해 계획한 사고였습니다. 남편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사고 일주일 전 제 차가 무단으로 정비소에 맡겨졌고 브레이크가 조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정비 기록과 정비사의 진술서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사고 당일 트럭 기사에게 3천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졸음운전이 아니라 돈을 받고 일부러 충돌한 것이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여기 통장 사본이 있습니다. 남편은 서류를 돌렸습니다. 입금자는 김명수. 현재 백미란 여사의 비서입니다. 모든 시선이 시어머니에게 쏠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증거 조작이야. 조작이 아닙니다. 남편은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아닙니다. 남편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지난 10년간 백미란 여사는 회사 자금을 빼돌렸습니다. 총액 200억 원이 넘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여기 비자금 계좌 내역과 부동산 매입 기록이 있습니다. 모두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숨겨놨죠. 회장이 서류를 받아 살펴봤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그리고 이것은 최근 녹음입니다. 남편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김 비서, 혹시 모르니 지연이 재활 치료를 방해할 방법을 찾아봐. 어떻게 말입니까? 의사를 회유하든지 치료 장비를 고장 내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연이가 회복하지 못하게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회의실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남편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은 휠체어의 팔걸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은 두 발로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저는 걸을 수 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1년 전부터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숨겨야 했어요. 제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요. 시어머니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분노와 실망으로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미란.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요. 시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해요.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는 그냥 뭐요? 내 아들을 죽이려 했단 말이오. 회장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장 나가요. 내 눈앞에서 사라져. 시어머니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모든 임원들이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요. 시어머니는 흐느끼며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회장은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아버지가 몰랐어.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버지. 남편도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오랜 시간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밖에서 기다리던 로아는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로아를 보고 쏘아봤습니다. 네가 다 망쳤어. 하지만 로아는 당당하게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이 스스로 망치신 겁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비틀거리며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로아는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서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휠체어에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여보.
로아가 불렀습니다. 남편이 돌아서서 로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끝났어요, 로아 씨. 드디어 끝났어요. 로아는 남편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진실이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윤화그룹의 스캔들로 떠들썩했습니다. 윤화그룹 회장 부인, 비자금 조성 및 살인 교사 혐의로 구속. 기적의 회복 윤지연 부회장 후계자 복귀. 신문과 뉴스는 연일 이 소식을 다뤘습니다. 백미라는 구속되었습니다. 비자금 조성, 횡령, 그리고 살인 교사 혐의였습니다.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었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로아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경찰서로 들어가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초췌하고 늙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로아 씨. 남편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휠체어가 아니었습니다. 두 발로 걸어서 들어왔습니다. 뉴스 보고 계셨어요? 네. 복잡한 심경이에요. 로아가 말했습니다. 미워해야 하는데 그냥 안쓰러워요. 남편은 로아 옆에 앉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결국 욕심이 사람을 망친 거죠.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남편이 로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빚 모두 정리됐습니다. 정말요? 로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약속대로 48억 모두 해결했어요. 그리고 장인어른께서 새로 시작하실 수 있도록 자금도 지원해드렸습니다. 로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당연한 일입니다. 남편이 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로아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날 오후 로아는 요양병원에 있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남편도 함께였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아버지 한도성이 창가에 서 계셨습니다. 예전과 달리 얼굴에 생기가 돌아 있었습니다. 아빠. 로아가 달려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로아야. 아버지도 딸을 꼭 안았습니다. 미안했다. 정말 미안했어.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괜찮아요, 아빠. 이제 다 끝났어요. 로아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아빠도 새로 시작하실 수 있어요. 빚도 다 정리됐고 다시 사업도 하실 수 있어요. 정말 꿈만 같구나. 아버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다가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장인어른, 그동안 걱정 많이 하셨죠? 이제 편히 쉬세요. 자네. 고맙네. 내 딸 지켜줘서. 아버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하네. 걱정하지 마세요. 로아 씨를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세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음과 눈물이 함께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윤화그룹 본사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회장 윤강우와 남편 지연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희 윤화그룹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들 윤지연을 정식으로 부회장으로 임명하고 후계자로 지명합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남편은 당당하게 기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윤화그룹을 투명하고 정직하게 경영하겠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윤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로아는 회사 로비에서 중계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저 사람이 자신의 남편이라는 게. 기자회견이 끝나고 로아와 남편은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죠? 로아가 물었습니다. 네. 이제 시작이에요. 남편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로아 씨,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결혼은 처음엔 거래였습니다. 저도 알고 당신도 알고 있죠. 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남편이 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진짜로 시작하고 싶어요. 거짓 없이 진심으로. 로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럼 우리 다시 시작할까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처음처럼, 아니 처음보다 더 솔직하게요. 로아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좋아요. 다시 시작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로아와 남편은 작고 아늑한 집을 보러 갔습니다. 큰 저택이 아니라 소박하지만 따뜻한 느낌의 집이었습니다. 여기 어때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좋아요. 너무 크지 않고 딱 우리 둘이 살기 좋은 것 같아요. 로아가 방방마다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정원도 있네요. 여기 꽃 심으면 예쁘겠어요. 그럼 여기로 할까요? 네. 로아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녁 무렵 두 사람은 한강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로아 씨. 응. 행복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로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행복해요.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땐 불행의 시작인 줄 알았는데. 로아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지금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저도 그래요. 남편도 로아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걸었습니다. 석양빛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참, 다음 주에 우리 아빠가 새 사무실 오픈한대요. 로아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축하드려야겠네요. 같이 가줄 거죠? 당연하죠. 이제 진짜 가족이잖아요. 로아는 남편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저야말로요. 멀리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가 공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로아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응. 아니에요. 그냥. 미래가 기대돼요. 남편은 로아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요. 당신과 함께할 미래가요.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미래는 밝았습니다. 거짓으로 시작된 결혼이었지만 진실한 사랑으로 피어났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함께 이겨내며 두 사람은 진짜 부부가 되었습니다. 집에 갈까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네. 우리 집으로 가요. 로아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이라는 말이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걸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들의 길은 밝았습니다. 사랑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으니까요.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노아와 윤지연. 거래로 만난 두 사람은 이제 진심으로 사랑하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이렇게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